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국제정치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 관련한 주요 뉴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미국에 간 이 당정청이죠. 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부죠. 정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청와대죠. 문재인 대통령. 완전히 이 당정청 3자가 동시 패션으로 대한민국을 반미, 친중, 친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치욕스러운 활약을 미국에서 동시에 하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정의용의 발언은 정말 역대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한번 분노를 하시겠는데요. 내년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마치고 바로 지방선거를 하는데 그 지방선거에 투표를 하게 될 중국인들이 무려 10만 명이 넘습니다. 이건 중국 시민권을 획득한 중국 출신이 빼고 그냥 현재 중국인들이 10만 명이 넘는다는 소식, 엄청난 소식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권력투쟁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북한에서 당과 군부의 권력투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관측,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세계적 권위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서 놀라운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이제 감추지 못할 정도로 권력투쟁이 표면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미국 최고의 대북 싱크탱크 중의 하나인 스팀슨 센터 산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9월 22일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과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해 주목됩니다.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북한 정보분석관 출신인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미 중앙정보국 CIA에서 북한 정보분석관을 지낸 이민영 연구원이 공동으로 작성한 이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발행하는 기사와 학술지, 내부 보고서 등을 면밀히 추적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고위층 일부는 국방에 더 많은 자금을 할당할수록 민간 경제를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들어 개혁지향적 발상과 조치가 뿌리내릴 여지가 거의 없어진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반대 측은 국방 부문의 자금이 실제로 경제에 득이 되고 다른 비국방 부문을 지원해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라는 주장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대립이 과거 김정일의 권력 세습 공헌이 있었던 2011년을 전후해 심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는 김정일 사후 사실상의 집단 지도 체제 형태로 북한 권력이 유지되어 왔으며, 이 안에서 보이지 않지만 강도 높은 권력투쟁이 진행되어 왔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정보본부 대북정보분석관을 지냈던 고영철 다쿠쇼크 대학 주임연구원은 지난 19일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구구절 행사에 등장한 김정은은 대역이며 김정은이 현재 당과 군의 권력투쟁 속에서 감금된 상태라는 첩보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점차 심화되는 북한의 권력투쟁, 이제는 외부에도 뚜렷하게 노출될 정도로 점차 표면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계속 저는 줄기차게 주장을 하면서 저를 제외한 다른 북한 전문가 또는 북에서 오신 분들에게 신인규 저 모른다, 자기가 뭘 아냐 라는 그런 비아냥도 사실은 많이 들어왔었는데, 저는 계속 초지일관입니다. 김정은은 혼자서 절대 권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바지 사장이다. 그리고 집단 지도 체제다. 권력 다 뺏겼다. 라고 보는 것이 저희 일관된 시각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38노스도 그런 것들을 동조하고 나섰는데, 지난 2011년,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죽기 직전부터 김정은에게, 나이 어린 김정은에게 물려줄 거야 라는 세습 체제를 선언한 그때부터 이미 권력투쟁은 시작되어 왔고, 김정일 시대의 성군정치, 즉 군사력을 가지고 또 군대를 가지고 국가를 통치하던 그 시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당 중심의 체제, 노동당 체제로 돌아가자. 아니야, 군사력 그대로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무기를 어떻게 생산하면 경제 유발 효과가 얼마나 있고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북한에도 제2경제 이래가지고 이 미사일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이러면 경제 유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경제를 끌고 갈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선군파, 아니야, 민생에 신경 쓰려면 우리 자본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군사력을 좀 제쳐두고 일단 민생부터 살려야 돼 라고 하는 파,
그게 사실은 합리적이죠. 격돌해 왔다. 그래서 뭐 별이 떼지고 어디 숙청 당하고 가고 하는 김정은이가 한 게 아니고 지들끼리 싸우다가 그렇게 된 거다라고 하는 분석인 겁니다. 저는 이 분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영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대한민국 국방부 정보본부의 분석관을 지냈는데 좀 친일 스파이 행위를 하다가 강제 전역 당했어요. 그리고 지금 일본에 가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사람 말을 믿어주고 싶지 않은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걸 다 떠나서 일단 북한 관련한 분석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 내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일본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그 소스는 어디냐? 저는 일본 정보부의 입을 대신해 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고영철 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번에 구구절 행사에 나온 이 김정은이는 대역이다, 가계무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위 총국의 호위 사령부에 김정은 대역한 사람이 10명 있다. 그래서 이번 행사 조금 위험하다라고 판단되면 그 대역이 나가는데 이번에 얘는 대역이다. 그리고 김정은은 지금 감금되어 있다. 라고 고영철 씨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이 지금 뭐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번에 나온 이 김정은이는 워낙 다르게 생겼어요. 지금 보십시오. 이 사진은 그래도 그나마 좀 닮은 사진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나온 김정은이는 뭔가 좀 선하게 생겼습니다. 비교적 그동안에 나왔던 김정은이보다 살이 빠져서 그렇게 보이는 걸 떠나서 일단 그냥 눈빛하고 생김새 자체가 좀 선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나왔던 대역 중에서 다 가장 다르게 생긴 그런 대역이 아닐까. 왜? 살이 갑자기 빠져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번 행사는 정말로 대역이 나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대역이 왜 나왔냐? 건강이 악화됐냐? 아니다. 고영철의 주장에 따르면 감금되어 있다. 뭐 그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북한 가만히 놔두면은 지들끼리 이렇게 저렇게 싸우다가 자빠지겠는데, 이 밑에서 대한민국에서 척을 어떻게든지 안 자빠지게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발부둥을 치고 있는데, 그 발부둥을 미국까지 가서 이렇게 망신을 끼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문재인과 송영길 등 현 정권 최고위층이 미국의 중심에서 친중, 친북, 반미를 외쳐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미국 한복판에서 미국을 비판하고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발언의 수위가 역대급이라는 평가입니다. 미국 외교협회 CFR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최근 CNN과의 대담에서 중국을 대놓고 옹호하며 미국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의용은 중국이 최근 공세적인 모습을 보인다 라는 CNN 앵커의 질의에 중국이 경제적으로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공세적인 외교는 당연한 것이다 라며 20년 전 중국이 아니다 라고 밝혔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뒤에 이어진 발언입니다. 정의용은 중국이 공세적이라는 표현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국제사회에 단지 중국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은 것뿐이다. 우리는 중국이 주장하려는 것을 듣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는 놀라운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또 어떤 나라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특히 한국은 그럴 필요가 없다. 라며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핵심 동맹, 이른바 반중 동맹은 냉전시대 사고방식이다. 라며 시진핑 왕위와 동일한 워딩으로 좌중을 놀라게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북핵 문제에 대한 그의 입장 변화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가 있다 라고 주장하며 트럼프를 찾아갔던 그는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보느냐 라는 질문에 어려운 질문이다. 대북 보상을 제한하는데 소심할 필요가 없다. 덜 민감한 인도적 분야부터 지원을 시작할 수 있다 라는 동문서답을 하며 그동안 수차례의 정상회담은 역사적 성과다 라고 치켜세우며 물타기를 시도했습니다. 미국 외교안보 실력자들이 모두 모여있는 CFR 초청 행사에서, 그것도 전 세계에 보도되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뱉은 이 놀라운 발언들은 고스란히 기사화되어 세계인이 보았는데요. 당정청이 합심해서 친중, 친북, 반미를 외친 이 정권 인사들, 사고방식과 세계관이 삐뚤어진 것인지 아니면 그쪽과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커넥션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했죠. 청와대에서. 그러다가 강경화가 물러나고 외교부 장관을 하는데 야, 강경화 시대 때 강경화보다 최악의 외교부 장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경을 보니까 강경화는 구관이 명관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그 정말 코딱지만한 소국 인구 20만의 감비아, 그 감비아와 북핵 문제를 의논하던 그 강경화는 오히려 이 사람보다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미국 가서 어떻게 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할 소리를 그대로 내뱉을 수가 있습니까? 자, 미국에 있는 교민 여러분, 특히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실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국민의힘 또는 야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누구를 찍어라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살고 계시고 또 대한민국과 또 이 미국과의 사이가 돈독하기를 바라는 것은 미국에 살고 계시는 교민들은 다 같은 심정이실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미국에 계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꽤 됩니다. 수만 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들이 이렇게 미국과 대한민국과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들을 또 뽑아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자들이 또 뽑혀진다면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미국에서 여러분들의 위상은 완전히 추락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중국이 최근 공세적인 모습을 보인다 라고 하니까 그거 아니다. 무슨 소리냐? 지들은 그냥 지 목소리 내는 거다. 그리고 20년 전에 중국이 아니다. 20년 전에 중국이 아니다. 지금 중국 충분히 컸기 때문에 저 정도 목소리 낸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중국을 옹호하면서 이 국제사회에 단지 중국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은 것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듣도록 노력해야 된다. 아니, 이게 우리는 그들의 신하, 그들의 쫄병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이 이야기한 거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지 무슨 소리야. 그리고 중국과 미국 어느 한편에 설 필요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중동맹, 요즘 뭐 오커스, 쿼드 막 생기죠? 그거는 냉전적 사고방식이야. 무슨 소리야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미국 외교협회 초청으로 가서 미국 최대의 뉴스 방송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소리를 합니다. 와, 정말 기가 차죠. 이 시기에 제가 오늘 아침 데일리 디펜스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말 뭐 송영길도 역대급으로 친중, 친북 발언을 미국 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고 있죠. NBC 뉴스와의 대담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외교부 장관도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유엔 총회 연설에서 대통령은 또 미국을 바로 그냥 저격하는 발언을 해대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 자들 도대체 대한민국 리더인지 아니면 중국의 쫄병인지 그리고 북한의 하수인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제가 욕을 하고 싶습니다만 참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의무를 지지 않는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중국인 유권자가 1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갖는 중국인이 무려 1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9월 23일 폭로했습니다. 태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중국인 유권자 숫자가 95,767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외국인 유권자 12만 2,148명의 78.4%에 달하는 수치라고 밝히며 이들에 의해 민심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나머지 21.6%의 외국인은 대만인 8.9%, 일본인 5.9%, 베트남인 1.2% 등으로 집계됐는데요. 노골적인 친중 행보와 중국인 퍼주기 정책을 펴고 있는 여당에 대한 중국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고려할 때 이들의 선거 참여는 우리 국민의 민심을 크게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이 말도 안 되는 공직선거법은 노무현 정권 당시 열린 우리당 주도로 개정되어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 때 처음으로 시행되었는데요. 최초 시행 당시에는
외국인 유권자 숫자가 6,726명에 불과했지만 국내 중국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10만 6,205명까지 늘어났고 내년에는 중국인만 1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지난 대선과 총선 당시에도 단체 채팅방과 SNS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해 친중 집권 세력에게 유리한 결과를 유도하며 이른바 차이나 게이트를 논란을 불어일으킨 바 있는데요. 대한민국에 기생하며 국민의 고혈을 빠는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 자체를 친중 공산 전체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의 의무를 져야죠. 국방의 의무, 근로, 납세, 교육의 의무 다 져야죠. 근데 뭐 근로하고 납세하지 않느냐? 근데 다 의무를 다 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이렇게 투표권을 줍니다. 여러분들 지방선거 보시면은 뭐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습니다만은 지방선거는 이제 투표 단위가 좀 작다 보니까 불과 200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곳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한 30명, 50명, 100명 이 단위의 그룹들에 대해서도 지방선거 출마하는 사람들은 아주 큰 공을 들입니다. 정성을 들입니다. 30명, 50명 대단하죠. 그런 조직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 많으실 겁니다. 동기회 하는데 지방선거 입후보자가 찾아와서 뭐 완전 90도 인사하고 악수하고 뭐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경험 많으시죠. 뭐 동기회 한 10명 앉아 있는데 그냥 찾아옵니다. 그런데 30명, 50명, 100명, 200명 있다. 아유, 여기는 완전히 그냥 지방선거 입후보자의 멱살 잡고 흔들어도 그 입후보자들은 꼼짝도 못하고 따라가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지죠. 그런데 이 간판이 있는 이 거리처럼 이렇게 많은 중국인들이 있다. 그냥 중국인들이 슈퍼갑이죠, 여기는. 중국인들에 대해서 해대는 말, 정책 한마디도 할 수 없겠죠. 이 지역에 있는 구의원, 그리고 시의원, 그리고 구청장, 또 시장, 당연히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겠죠. 완전히 대한민국의 핵심 권력자들 중에 몇 명을 멱살 잡고 흔들 수 있는 이런 권력자들이 바로 중국인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고 중국인들이 지금 한 100만 명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한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 많죠. 그 사람들 빼고 그냥 아직도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유권자가 10만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게 전국 각지에 고르게 퍼져 있으면 별거 아닌데 지역으로 뭉퉁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곳, 예를 들면 평택이다. 예를 들면 대림동이다.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춘천에 차이나타운 만들려고 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뭐 그런 지역이다. 그러면은 그런 지역은 이 중국인들이 거의 그 해당 지역의 지자체, 지방선거의 생사 여탈권, 캐스팅 보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인에게 꼼짝 못하죠. 어떻게 이런 선거법이 있습니까? 이 선거법을 만들 때 도대체 그때 뭐 했습니까? 그럼 뭐 6천 명밖에 안 되니까 해주지 뭐 라고 한 거. 정말 이렇게 보면 이 좌파들의 미래를 바라보는 큰 그림은 정말 우파들이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열린 우리당 시절에, 노무현 시절에 6천 명, 전국에 6천 명밖에 안 되니까 6천 명밖에 안 되는데 해주지 뭐 해서 합의할 때 당시 뭐 한나라당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합의해줬지 않겠습니까? 정말 바보들이죠. 그런데 15년 후에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들이 대한민국의 지방선거 캐스팅 보트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국민의힘당에 있는 우파 정치인을 할지라도 이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이 지역에 있으면 꼼짝도 못합니다. 이제 국회의원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꼼짝도 못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정말 지금 이 야당들의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거 보면 야, 이들을 믿고 우리 기다려서 되겠나?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들보다 나으니까 한번 기다려 봅시다. 그래서 정말 바꾸어서 그리고 다수당 만들어서 이런 불합리한 이런 제도들, 법들 다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뭉쳐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